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은 비가 좀 그치니까 날씨가 확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지금 죽겠습니다. 네,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늘 지하철 타고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지쳐 보이셔가지고 네. 제가 괜히 말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바로 종목 얘기 시작할게요.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내 파워가 제일 세. 네, 이 세를 또 강조하셔서 세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자, 어떤 이유로 가져오셨을까요?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보성에서 파워가 제일 세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아, 네. 이게 이러면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딜 가도 이 상품을 표현할 때 이게 뭐 제일 좋다 안 좋다 이걸 우리 태그를 붙여서 이제 딱 달아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성에서 파워가 제일 세니까 제일 센 놈한테 이 딱 태그를 붙였다라고 딱 설명을 해놨는데 갑자기 네로 밖에 있어서 저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갑자기 지금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보성에서 파워가 제일 센 놈한테 붙일 수 있는 그 태그, 우리 어디 가도 뭐 상품에 태그 붙이잖아요. 네네네. 한우 1등급이다 딱 이 찍는 것처럼 보성에서 파워가 제일 센 놈한테만 붙일 수 있는 그 태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왠지 그 이름을 축약하면 바로 종목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나오죠. 네, 바로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에서 파워가 제일 센 택을 붙였다. 예, 네. 제일 센 사람에게 제일 센 어떤 특정 누가 뭐 동물이 됐던 이 센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파워텍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기업이죠? 자, 일단은 뭐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예전에는 이 기업이 우리 다른 이 정치적인 인물 관련되는 수혜주로서도 많은 시청자분들 아마 많이 투자자분들이 울기도 했고 웃었기도 했고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이 키워드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현재는 뭐 이제 체코 현재 뭐 이 30조 원에 대한 체코 원전 수주, 이게 수주를 임박이라고 제가 잘못 표현해놨지만 수주에 대한 이 결과가 이제 이번 달 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수주에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수주를 우리나라가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원전 시장에 대한 이런 수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 이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로서 당연히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핵심 원료 우라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우라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관련 반사익을 좀 받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이제 우라늄 관련되어 있는 유일 관련 수혜주 테마기도 하면서도 뭐 송전망이라든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또 미국향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30조 원 체코 원전의 수주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알리고 났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가 AI 관련되어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전에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옆에 SMR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받쳐주는 국내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또 이제 이런 수주 계약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30조 원에 달하는 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나중에 뭐로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AI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SMR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이 수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현재 시장에서 지속적인 상방 흐름을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 수주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수주가 됐을 때는 보통은 수주가 됐다라고 하면 이 재료 소멸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예. 재료 소멸이 아니라 향후 이 수주와 함께 주가의 강한 상방 랠리로서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주가 되는 게 오히려 수주가 되고 난다고 하면은 그 다음 모멘텀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기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을 통해서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561억짜리 규모를 하나 수주를 진행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수주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수주 규모 자체가 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냐고 하면은 이 보성 파워텍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이 기업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동안에서
처음으로 이 최초로 이제 이 단일 규모 대비해서 계약금이 제일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과 함께 지켜본다 하더라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익 모멘텀과 함께 지금 추가적으로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보성 파워텍, AI 데이터 센터, SMR로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주가의 강한 상방으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벌써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최대 실적 달성 속에서 뭘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원전 수주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생기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북미로 또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수의 기대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 실적이 올해 이제 기대된다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이 다가올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최대 실적은 더 이제 레벨업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으로서는 충분히 제가 쓰는 보성 파워텍만큼 좋은 종목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종목이 아까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정치 관련된 인물로서 엮이다 보니까 갑자기 하한가를 막 점으로 몇 번 갔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이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런 이 개인적인 매물을 다 털고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 돌파 후 상방 기대라는 게 예.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보성 파워텍 종목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그 과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엮이면서 무너졌던 자리가 사실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이 구간이 완전 악성 매물이라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악성 매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2021년도에도 뭐 한다?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 구간에 매물 소화를 제대로 못 해버리다 보니까 좀 무너진 구간이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매물 소화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악성 매물이 털렸던 만큼 추가적인 상방으로 가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일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전체적인 하방 추세 이제 이 구간이 2021년도, 2020년도 우리 이때 초에 이때 원전주들이 강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원전주들이 강했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들어서면서 이 정책으로서 얘기했던 게 탈원전에 대한 공약을 폐기하겠다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던 거고 그 과중에 뭐였다?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치적으로 엮였던 물량을 다 소화시켰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이슈로서 하방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사실 정말로 저는 막 매매만 잘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번 원전 파동이 잘 나와주면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나와주는 구간이니까 한번 눈여겨보면 좋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예.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종목이 저항이 지금 현재 4,200원 정도대 단기 저항을 만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을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 아래로는 사실 얼마든지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4,200원 아래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할매 포지션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이라든지 수익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아까 보면은 제가 거의 신고가도 노려볼만 하다 했던 게 이제 거의 12,000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물량을 소화시켜 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원전 모멘텀이 터진다고 하면 아마 이전의 원전보다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당시 보성 파워텍이 2021년도에 이 8,000까지 갔을 때 모멘텀은 우리나라가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였기 때문에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원전 투자 기대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들어올 원전 기대감은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코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플러스 알파적으로 결국에 해서 수주 성공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쪽으로서도 뭐가 나온다? 미국 시장 쪽으로서의 이런 이 반사익, 앞으로 SMR 관련 시장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출 계약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과거 8,000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원전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0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보면은 진짜 오히려 하방이 2,500원 정도 대는 지켜줬기 때문에 2,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들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 가격 전략이나 이런 거 소개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원전을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이제 수주를 한다면 정말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함께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그 수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때 좀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을 노려보는 투자도 좀 전략이 될 수 그것도 있을까요? 좋습니다. 사실상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12,000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지 전에도 말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2배, 3배, 뭐 30%, 50%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게 제가 진짜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목만 들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주가 상승 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세 차익이 나와줄 거라 생각해보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 수주 관련된 이 발표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오히려 이 더 위아래로 롤링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만 좀 여러 번 하셔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주시지만 리스크라든지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좀 생각을 함께 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자, 가상공간 탑1. 왠지 또 여기에 이제 종목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적어주신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이거 그대로 반영됐고요. 예.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 돼요. 가상공간 탑1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 종목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늘 얘기한 게 이 기업이 가끔 보면은 자기들도 사실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이 뭐 반도체에 대한 뭐 공부를 했을 거고 뭐 전기 전자에 대한 공부를 했지 제약에 대한 공부를 했지 기업 이름 적기 무슨 장명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름을 지정하는 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인들이 우리 회사는 이렇다라고 그냥 박아놓은 게 아닌가 싶고 예. 이 기업도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기업의 이름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름일지 종목명 보여주시죠. 아, 사이버원. 네. 그냥 당연히 이제 깊은 고민 끝에 지으셨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이버 시대에 있어서 거기선 탑이 되자 뭐 이런 뜻 네.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입니다. 네. 너무 좋은 뜻이고 이 사이버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앞으로 미래의 모든 거는 이 디지털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 이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정말 이 기업이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 기업의 그 핵심적인 사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성장 역량이 더 크면 컸지 절대로 작지 않다라고 네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이렇게 이제 종목명이나 이런 것을 수수께끼처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약간 장난성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키워드를 보면서 또 설명드릴 건데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이버원이라는 종목은. 근데 이 기업이 정말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보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AI 시대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AI에 대한 반사익 수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꾸 이게 조금 이제 이걸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 AI의 성장이 결국에는 이런 해킹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인공지능의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AI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잡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보안이라는 부분이 다시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에 대한 해킹 공격 사이버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AI로서 방어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AI에 대한 이런 정말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보안이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최근에는 아니죠. 좀 꽤 되긴 했는데 우리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이었나요? 대통령의 이제 음성을 따가지고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뭐 이 뿌려진 이력도 있었고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뭐다 이미 우리 뭐 진짜 여러분들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이 사람의 목소리를 AI로 그대로 따가지고 뭐 합니까? 진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이런 사례도 나와주고 있어요. 딥페이크라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 거기에 대한 이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이 AI 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특히나 지금 이게 뭐 이거를 이제 허락해줘야 되냐 말아야 돼 이런 부분도 지금 혼동이 오는 게 가끔 보다 보면은 진짜 가수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다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맞아요. 영상을 제작하기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보안이라는 부분이 이대로 지금 AI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규제라는 게 정확하게 뭐 어떻게 잡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규제가 완전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정도는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한다? 이 보안 산업에 대한 굉장히 중요도가 이제 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지금 대충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디지털 공약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바꾸겠다. 인프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디지털화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공약이 있었고 과거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있어서 사실은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 지금 뭐 한다? 사이버 안보 보안에 대한 이런 그거를 지금 뭐 인재 양성한다, 뭐 한다 이야기할 때마다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서 보안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던 기업인 만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이버 시대에 있어서 충분히 이 보안 관련 기술로서 탑 1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I 시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미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건 스마트 시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스마트 시티에다가 뭐 스마트 공장에다가 모든 건 다 스마트화가 될 것이다, 디지털화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진짜 저는 막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걸어 다니는 도로 하나하나에도 지금 뭐 반도체 하나하나가 다 깔려야 되지 않나 이런 뭐 로봇이 뭐 지나가기 위한 뭐 그런 진짜 반도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이렇게 쫙쫙쫙 돼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미래 중요도는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투자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하지만 제대로 된 스마트 시티가 아직까지 만들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보고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이슈가 됐던 게 스마트 이제 그 네옴시티. 그래서 네옴시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첫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써 거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뭐다? 보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공장 모든 게 스마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게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거긴 하지만 정말 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도시 자체가 디지털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킹 한번 잘못당한다. 이 바이러스 공격 잘못당한다. 모든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공장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공장 역시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정말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는 정말 이 총을 들고서 사람을 잡아서 인질로서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이런 모든 게 스마트화가 되고 진짜 도시 하나가 스마트가 된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킹해도 그냥 이 도시 하나 자체를 가지고서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보안만큼은 많은 분들이 사실 무시해요. AI 산업에 있어서 당장 AI 반도체라든지 AI 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더 빠르게 치고 가야 돼. 기존에는 사실 보안이 뭐 그렇게 뭐 치고 가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완전히 그냥 인터넷 IT와 그냥 AI는 완전 다른 영향이 되다 보니까 보안 역량 자체도 완전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만큼 충분히 사이버 시대에 있어서 보안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이런 거 여러분들 포트에는 하나 정도는 넣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숨 좀 쉬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연결 사회, 또 그죠? 초자동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가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 기반에는 당연히 보안이 있어야 된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보안이 한번 뚫리면 여러 가지 큰 어떤 여러 가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그 패러다임 속에 있는 종목이 바로 말씀해 주신 사이버원이다. 여기까지 맞죠?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마지막은 또 이제 이게 액면 분할류 강한 상승 기대라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 분할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너무 비싸다든지 두 번째로 주식수가 너무 없다든지 그러면은 너무 비싸든지 너무 주식수가 없게 되면은 거래가 돌지 않습니다. 예. 거래가 돌지 않는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을 사야 될 매력을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돌수록 오히려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길게 보는 사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거래가 돌아줘야지만 이 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붙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사이버원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고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액면 분할이 나와주고 나서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뭐 하고 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 액면 분할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 나와주고 지금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긴 한데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가 박스권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사실 보면 알겠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이 없다가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툭툭툭툭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주가 상방에 대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4,000원이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4,000원 아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얘 역시도 신고가를 봤을 때 좀 12,000원 정도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 3,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사이버 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이 보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이버원 종목까지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